세상에서 가장 쉽고 빠른 노하우로 이렇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간지나는 건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건프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양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건프라를 만든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일반적인 분들이 왜 이제 건프라 도색을, 프라모델 도색을 어렵다고 느낄까?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거리감을 좁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가까운 도구가 이제 제 손가락 안에 있더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에어브러쉬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실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집에 애기라도 있으면 이건 그냥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에어브러쉬를 가지고 있지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간단하게 프라모델 만드는 건 또 성에 안 차고 멋있게는 만들고 싶고, 무광 마감을 해놓은 이제 건프라를 이제 만지작 하고 있는데 표면이 사각사각해요. 순간 이제 파스텔을 화장하듯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칠하면은 엣지에 묻겠네. 면보다는 엣지에 묻겠네. 왜냐면 이제 드라이 브러싱이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붓질을 하면은 엣지에 가장 먼저 이제 묻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걸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텔을 이렇게 해가지고 슥슥슥슥슥 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모서리에만 깔끔하게 이게 딱 엣지에만 딱 발리더라고요. 이거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방법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파생됐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지금도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파스텔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칠해주는 기법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핑거브러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핑거브러쉬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해서 작업한 첫 작품은 지금 이 녀석 철에레오펀스 HG 그레이즈 카이 키트를 가장 먼저 이제 핑거브러쉬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초반에 가장 먼저 만든 키트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노하우가 약간 부족할 때 이제 정립이 되기 전에 작업한 거라 그때는 이제 갈색 먹선 펜으로 이제 그 웨더링 표현을 해줬어요. 이제 이게 간편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해준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변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약간 좀 빨개졌어요. 갈색이 아니라 지금 거의 빨간색인데 요게 이제 두 번째 만든 녀석인데 얘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되게 멋있었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얘도 되게 좀 빨갛잖아요. 얘도 이제 갈색 먹선 펜을 사용했거든요. 좀 되게 빨개졌죠. 갈색 먹선 펜은 쓰시면 안 돼요. 반다이가 안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구프 커스텀 그 08소대에 등장하는 기체예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기체이기도 하고요. 이제 핑거브러쉬 노하우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완성이 이루어진 그런 첫 키트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만들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처음으로 생긴 키트예요. 요거로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요 파스텔, 메탈 마카, 그리고 리얼 터치펜. 원래 이제 이 녀석의 색깔은 이 녀석이에요. 일단 그 무광 마감을 한번 올려줍니다. 파스텔로 1차 웨더링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리얼 터치펜으로 웨더링을 해줘요. 지우개 펜입니다. 블러링 펜 요거로 닦아서 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녹물 표현이나 이제 페인트가 까져서 이렇게 녹이 발생한 그런 표현.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전투가 늘 일상이다 보니까 세차까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만으로 이제 최선인 상황, 이제 흐르는 녹물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부스란히 보여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이게 이제 그 자크2의 어깨에 있는 이제 방패 파츠입니다. 이 녀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차적으로 무광 마감을 해줘야 돼요. 자, 무광 질감을 입히면 이렇게 이제 뽀송뽀송해지면서 미세한 요철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사각사각해집니다. 이렇게. 요 촉감을 느끼면서 요 엣지를 손가락 끝으로 섬세하게 느끼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갈색을 사용할게요. 집게 손가락으로 문질문질해서 입자를 더 한번 곱게 갈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일단 엣지를 찾아서 한번 쭉 라인을 넣어주세요. 메카닉이 이제 공장에서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전투를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전투를 경험하다 보면 마찰로 인해서 여기저기가 까지는데 가장 먼저 모서리가 까지겠죠. 뭐 밀림전이라고 치면은 나뭇가지나 나뭇잎에 이제 이렇게 쓸리면서
깊은 스크래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서리가 먼저 이렇게 변색이 옵니다. 자, 이렇게 엣지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엣지에서 면으로 이제 펴발라주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죠. 엣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깨끗한 손가락은 이제 지우개처럼 쓸 수 있어요. 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더 발라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검은색으로 엣지에다가 그 포인트를 한 번 더 줄 거예요. 이 끝부분 까만색으로 이제 엣지를 좀 더 강조를 해줬죠. 아까보다는 뭔가 이렇게 중량감이 확실히 생겼죠. 색감도 풍부해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싹 먹으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터치 펜으로 웨더링에 디테일을 올리는 거예요. 까만색 리얼 터치 펜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또 블러를 해줘요. 이거로 이제 엣지에 한 번 포인트를 더 주겠습니다. 엣지 디테일 이제 살려줬어요. 자, 이제는 녹 표현을 해줄 거예요. 갈색 리얼 터치 펜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준 다음에 녹이 맺히는 점을 찍어주고 블러링 펜으로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닦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녹 표현이죠. 정말 손쉽게 리얼한 녹이 표현이 돼요. 치핑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칠까짐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가장자리가 가장 많이 까집니다.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이제 한번 까지면은 페인트가 있고 안에 이제 메탈 부위가 드러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은 거기에 이제 녹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투를 한 번 더 나갔다. 그래서 여기가 또 한 번 까졌다. 그러면 여기에 메탈이 드러나겠죠. 그 작업을 이제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자, 타미야 페인트 마카 실버. 메탈 핑거 브러쉬에 최적화된 툴이에요. 이 녀석을 이제 활용해서 메탈 핑거 브러쉬를 해주겠습니다. 적당량을 손가락에 발라주세요. 바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지작 하다 보면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지면은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파스텔 핑거 브러쉬처럼 엣지 위주로. 단 면에다가는 해주면 안 돼요. 면에다가는 자칫하면은 지문이 찍힐 수 있죠. 이렇게 슥슥슥 하고 던져주는 느낌으로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좀 많이 까진 부분이 있죠. 많이 까진 부분에다가 안쪽에다가만 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녹 바깥으로 이제 삐져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살짝살짝 리터칭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은색의 테두리를 한번 감싸준다는 느낌, 그리고 약간 과하다 싶은 부분은 살짝 눌러주는 느낌. 네, 대략 이렇게 해서 방광 착폭도 뿌린 다음에 마감한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장 최근작이죠. 이게 이제 출시된 지 되게 오래된 키트입니다. 되게 귀여워요. 완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웨더링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치핑이라는 스폰지에다가 도료를 묻혀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약간 우연에 의존하는 약간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핑을 그냥 펜으로 하나하나 그려주는 거죠. 깔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그걸 겁니다. 지금 칠까짐이 많이 발생한 곳에는 약간 더 콕콕콕 찍어서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냥 슥슥하면 되는 거를 또 하나하나 찍어야 진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고 제가 이제 뭔가 더 힘을 쏟고 싶은 부분에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프라모델 조립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접합선 수정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웬만하면 거의 안 해줘요. 지금 이제 요 컨탱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게 요 이제 심 라인이 있잖아요. 작업하다가 실수로 여기 크랙까지 났어요. 깨졌죠. 예, 그쵸. 실수로 난 거예요. 이런 거를 굳이 수정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서 웨더레이온을 넣고 해가지고 그냥 디테일로 그냥 활용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손가락에는 촉감이 있죠. 이걸 손으로 잡고 이제 손으로 칠하니까 되게 섬세하게 느끼면서 정말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단계? 풀도색이 불가능합니다. 새카만 건담을 만들고 싶어. 나는 새빨간 건담을 만들고 싶어. 이런 작업은 이제 당연히 이제 불가능하겠죠. 반다이에서 출시하는 그 컬러가
디자이너의 그 오랜 그 진짜 고민과 고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응축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컬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기본 컬러에 이제 웨더링 퀄리티업만 해주는 부분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나는 무조건 손가락으로만 작업을 하겠어! 라고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풀도색도 언젠가 이제 해볼 거고, 그리고 이런저런 도료나 뭐 면봉, 뭐 붓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마징가 요 녀석들도 이제 초반에 거의 세 번째, 네 번째로 만든 녀석들인 것 같아요. 마징가 Z 같은 경우는 되게 하드한 웨더링이 어울리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기체 이미지 자체가 만화 영화에서 보면은 워낙에 막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막 팔 날아가고 막 빵꾸 나고 막 그런 이제 그 고난을 많이 당한 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웨더링이 이제 어울리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레이트 마징가 같은 경우는 마징가 Z 마지막 회에 보면 이제 되게 막 마징가 Z가 처절하게 당합니다. 거의 이제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그레이트 마징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구해줘요. 그레이트 마징가는 당연히 이제 갓 공장에서 출시된 듯한 모습으로 반딱반딱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 모습이 이제 뇌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웨더링 작업을 딱히 안 해주고 이런 날개나 이런 부위에 이제 파스텔 핑거 브러쉬로 명암도색 같은 거는 넣어준 겁니다. 여기 지고크 같은 경우도 이 녀석이 원래 이제 나온 지 되게 오래된 HG 킷이거든요. 하체 요 발 부분이 되게 좀 디테일이 안 좋습니다.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 규칙적으로 리벳 자국을 넣어준 거죠. 표현을 해준 거죠. 요거만 뚫어줘도 훨씬 이뻐지거든요. 일본 디자이너, 이제 원로급, 이제 레전드급 디자이너 분이죠. 이즈부치 유타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카닉 디자이너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떤 거 만들었냐면은 어마어마하죠. 유건담, 사자비, 캠퍼. 그분이 유행시킨 그 구멍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구멍 빵빵빵빵빵 이렇게 뚫어주는 요소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원래는 게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원화 디자인이나 3D 모델링, 그리고 짧게나마 애니메이터 경력도 있고요. 처음 건프라를 시작한 거는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건담 같은 건 이제 좋아했는데, 애니메이션도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건프라는 이상하게 멀게 느꼈어요. 이렇게 탑만 쌓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다가 이제 핑거브러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트인 다음에는 그 프라모델, 그 프라탑을 보고 있으면은 설렘이 있다는 거죠. 저걸 내가 언젠가는 꺼내서 조립을 하고 멋지게 환골탈태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건프라는 저에게 있어서 설렘입니다. 설렘. 액션 프라타 유튜브 채널을 한번 소개해 주시나요? 건프라 채널이지만 건프라를 이제 주력으로 다루면서도 슈퍼스컬피를 이용한 이제 피규어 만들기나 고전 게임 음악을 리믹스해서 올리는 코너도 이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스톱모션을 점점 이렇게 비중을 한번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가 있는 약간 연속극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건프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두루두루 좋아하시거든요. 건프라도 좋아하시고 피규어도 좋아하시고 게임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들러서 재미나게 이렇게 둘러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채널을 지금 이렇게 꾸려 나가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